자, 봅시다. 183페이지. 자, 빠르게 후루룩 읽을게요. 자, 그래서 음력 5월 5일입니다. 음력 5월 5일. 음력 5월 5일은요, 단오날입니다. 단오. 자, 단오날 보통 이제 뭐, 그네 타고 뭐 이러는데, 단오날 뭘 먹냐면요, 이 익모초라고 하는 풀로 만든 즙을 약으로 먹거든요. 약처럼 먹거든요. 자, 그래서 술인날 아침 약은, 술인날은 단오날이랑 똑같은 말이야. 자, 이 단오날 아침 약은 즈문헬이라고 돼 있으니까 즈문은 천이겠다, 그쵸? 천, 해를, 천년을, 장존, 길게, 존은 존재하다 할 때 존. 자, 그래서 천년을 길게 살아가실 약이라서 바쳐드립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천년을 길게 사신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약을 먹으면 천년을 살 수 있니? 그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요거는 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겁니다. 아, 현우야, 혹시 그 내가 전에 수업했던 영상들 너한테 보내줬어? 안 보내줬어? 나중에 보내줄게. 자, 그게 끝입니다. 자, 다음 6월 볼게요. 6월 보름은요, 우리가 유두절이라고 하거든요. 유두절.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두절날 뭐 하냐면요,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호두 까먹는다든지 또는 이제 목욕을 해요. 목욕을. 자, 그래서 만약에 여인들이 냇물에 가서 목욕을 해. 그럼 목욕을 다 하고 나서 뭐 해야 될까요? 머리를 빗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항상 빗이 있거든. 자, 그래서 지금 6월 보름에 별해, 이 별해는 벼랑해거든. 벼랑해 버린 빛 다호라는 가꾸다. 자, 그래서 이거는 화자 본인의 처지를 말합니다. 화자의 처지. 화자의 처지가 벼랑에 버린 빛 가꾸다. 돌아보실 님을 적금 잠깐 조금 쫓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가 지금 님한테 버림받은 처지인데 그게 마치 뭐 같다? 벼랑에다가 버려버린 빛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7월 보름입니다. 7월 보름은요, 그때 당시 불교 사회여서 그 백중날이라고 하는 이제 절기가 있는데, 요때는 이제 그 나물이랑 과일이 되게 많이 이제 수확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아주 크게 100가지를 한 상 딱 차려놓고 부처님께 제를 올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쫙 이렇게 상이 차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님을 함께 녀가죠. 님과 함께 살고자 원은 소원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 이제 제를 올려야 되는데 이 쫙 제물들 차려놓고 님과 함께 살고자 소원을 빕니다. 자, 다음 8월 보름. 음력 8월 15일은 추석이죠, 추석. 그래서 우리가 한가위라고 합니다, 한가위. 자, 그래서 8월 보름은 갑의 날이 마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갑의가 가윈날입니다. 우리 지금 말로 하면 한가윈날. 자, 그래서 가윈날이지만, 자, 그러면 음력 8월 15일 이 가윈날은요,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 시기일까요? 굉장히 풍족함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수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도 나도 웃고 행복한 시기거든. 근데 님을 모셔려곤, 그러니까 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오늘날이 가베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지금 나는 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가윈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님이 내 옆에 있어야지 나에게 있어 진정한 한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 음력 9월 9일은 우리 중량절이라고 합니다. 중량절. 자, 중량절에는 뭘 먹느냐? 여기에 지금 황화라고 돼 있는데 얘가 우리 지금 말로는 국화입니다. 국화. 국화가 가을에 노랗게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국화꽃이 약이라고 먹는 국화꽃이 안에 드니 집 안에 피어나니 채서 감안하여라는 갈수록 아득하구나. 뭐가 아득하느냐? 님이 참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안 본 지 1년 다 돼가요. 1년 넘었어요. 1월부터 9월까지 지금 못 봤잖아 님을. 자, 근데 얘를 또 다른 해석으로는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이 세서를 초가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가집이 가만하다, 조용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혼자라서 이 집이 참 조용한 거야. 지금 집 울타리 안에 국화꽃들은 막 피어났는데 집은 너무 조용한 거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집이 조용하구나, 또는 님에 대한 생각이, 또는 님이 참 아득하게 멀게 느껴지는구나. 자, 다음 10월에 점여놓은, 이렇게 잘게 썰어놓은 바랏은 보리수 나무라고도 보고 또 고로쇠 나무라고도 보거든요. 자, 그래서 고로쇠 나무 같구나. 자, 그래서 얘 이 바랏, 이 바로 뭐냐면 또 화자의 처지죠. 그 여러분들 혹시 좀 어르신들,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이런 분이 페트병 2리터짜리 막 물에 이거 고로쇠 물이라면서 막 몸에 좋다면서 막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모습 혹시 본 적 없습니까? 이 고로쇠가요 여러분들 그 약간 쇠 같은 빨대 같은 이렇게 팍 꽂아 놓으면 거기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고로쇠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로쇠를 이렇게 이제 베어가지고 고로쇠 나무를 베어서 얘를 얇게 만든 다음에 말려가지고 이제 빻아서 쓰거나 갈아서 쓰면 약간 설탕처럼도 좀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점여놓은 보리수 나무 같구나. 그 점여놓으면 이제 한 손에 쥐기 좋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갈 법도 한데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건 점여놓은 보리수나무 같구나. 꺾어버리고 나서 누군가가 이렇게 지니고 가시면 되는데 내 처지가 어떻다고 아무도 지니지 않고 그냥 거기 꺾어진 채로 냅두고 간다는 거야. 그게 지금 뭐야? 내가 지금 버림받은 처지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11월 이제 좀 추워지겠죠. 11월 봉당자리에 한삼 덮어두어서, 한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내복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 한삼을 덮어놓을 정도로 된 이 추위가 이겨지진 않아요. 이미 음력 11월이면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12월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날이 되게 추운 날이라서 한삼을 이렇게 덮고 눕고 있다는 건 되게 추위를 이겨내기 부족하게 지금 덮고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추운데 슬슬 살아온겨라고 하면 얘가 슬픔을 사르고 있네. 자, 지금 화자가 어떤 특정한 정서를 처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1월부터 12월까지 쭉 얘기하면서 전부 화자의 처지나 님의 상황을 다른 거에 빗대어서만 얘기했지 특정한 정서를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이때가 처음입니다. 11월이. 자, 슬픔이 막 느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한삼을 덮고 누워 있는데 추울 거거든. 그래서 추위와 동시에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고운님, 사랑하는 님이죠. 스시용, 떨어져서 열서 살아가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뭐야? 지금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님과의 단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님과 단절되어서 난 지금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처지인 거죠. 자, 다음 12월. 자, 요게 좀 중요한데요. 12월 분디나무로 깎은, 남기억이니까 나무겠다, 그쵸? 분디나무로 깎은, 자, 90날 반에, 반은 소반입니다. 밥상.
소반 위에 젓가락이죠. 같구나. 마찬가지로 이 젓가락이 뭐야? 화자의 처지. 이자 동시에 요거는 화자의 정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정성 또는 사랑. 자, 왜냐면 자, 이게 지금 분디나무로 깎은 젓가락 같다는 건데 분디나무 되게 좋은 거야. 분디나무로 젓가락 만드는 거 되게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분디나무로 깎은 소반 위에 젓가락 같구나. 님의 앞에 들어서 어리노니라고 하는 건 가지런히 노니. 손이는 손님이 가져다가 무르옵노이다 드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신세가 마치 이 소반 위에 놓여있는 젓가락 같다. 이 젓가락을 가지런히 님의 앞에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놓았더니 이 젓가락을 누가 가져가는 거야 지금? 손님, 엄한 놈이 와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뭘 상징한다고? 화자의 정성이나 사랑을 상징한다고. 화자의 정성이나 사랑은 누구를 향해 있어? 님에게 향해 있어요. 님에게 향해 있는데 이 내가 님에게 향해 있는 이 사랑을 제대로 전달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딴 놈이 가져간다고.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 화자는 지금 사랑하는 내가 원래 사랑하던 사람이랑 이어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 연을 맺게 됐다. 다른 사람이랑 부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명을 한탄하는 노래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님과의 사랑이 결국은 이어지지 않은 새드 엔딩이죠. 자,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아마 수행평가로 한다면 저거 여러분들한테 좀 바꿔보라고 할 것 같긴 한데 저거 1월부터 12월까지 절기 한번 바꿔보라. 또는 저 절기에서 이제 뭐 자신의 처지라든지 또는 화자의 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다른 걸로 바꿔보라. 뭐 아마 이런 거 하라고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조사해가지고 이 해당 표현이 다른 의미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이런 거 조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조 3편 넘어갑시다. 자, 이 시조라고 하는 문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고려 후반부 후기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쓰고 있어? 현재까지 쓰고 있는 문학의 형태죠. 자, 이 유교 사상이 유입과 함께 시작이 되었는데 의 유입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우리만의 독창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조는요 외국에서 그냥 중국에서 쓰지 않아요. 중국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학의 양식이야. 그래서 이 시조에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제망매가와 같은 향가에서 기서결의 구조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그대로 계승되었다. 결사의 첫 어절이 감탄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종장의 첫 음보도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계승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나라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조는 형태적으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사음보의 4 음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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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음보율 이 드러납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이 작품만 가지고 보면 뭐도 드러나냐면 3, 4조의 음수율도 드러납니다. 자, 이 음수율은요, 글자 수를 바탕으로 율격을 만들어내는 걸 음수율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시조가 음수율을 다 일정하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나 요 초기 시조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요. 요때면 이제 조선 초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쯤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뭐가 드러나냐면 요 아직 3, 4조의 음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엄격하게 지켜지는 모습이 좀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의 첫 음보는 3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수양산 바라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수양산이라고 하는 건 중국의 산입니다. 중국의 산 이름인데, 중국의 산 이름이자 동시에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수양대군을 가리키는 거죠. 자, 수양대군을 가리키는 이유는 뭐야? 뭐 때문에? 뭐라고요? 단종 뭐? 수양대군을 가리키는 이유가 뭐야? 민재야 뭐예요? 예? 수양대군을 가리키는 이유. 아니 뭐 이번에 영화가 1000만 넘었다며. 봤어요 여러분들? 네. 아 진짜? 나 빼고 다 봤어? 근데 왜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누구 뭐 때문에? 단종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이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무슨 사건이라고 해요? 무슨 난? 기우신. 계유정난. 자, 이 계유정난 당시에 그 단종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던 무리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 12명의 신하들 중에서 6명은 죽고 6명은 살아남았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육신과 생육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성사문이 대표적으로 이제 사육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유정난 때 죽었던 사육신들 있죠. 이 사육신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끝까지 단종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이 성삼문이라는 사람도 있고 박팽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성삼문, 박팽년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 세종대왕 때 발탁된 집현전 학자들입니다. 집현전이라는 기구 자체를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 자, 그러니까 세종에게 굉장히 총애받던 신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세종의 뜻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세종의 뜻은 뭐였어? 자신의 아들인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 문종이 자신의 아들인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 이게 이제 세종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였단 말이야. 혈통도 보존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종의 사랑을 받았던 이런 사육신들이 끝까지 세종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 수양산 바라보며 라고 하는데 이 수양산은 중국에 있는 산임과 동시에 수양대군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이제를 하나누라 라고 하면 이 이제는요 백의와 숙제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냐면 중국 고사가 인용되어 있는 거거든. 초장 전체가 그래요. 그러면 어떤 내용의 이제 중국 고사냐라고 하면 자, 과거에 중국에 은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은나라에서 뭐로 넘어갔냐면 주나라로 왕조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백이랑 숙제라는 사람은
은나라 사람입니다. 은나라 사람. 은나라의 신하예요. 근데 왕조가 넘어갔다고 해서요, 거기에 있던 신하들이 뭐 싸그리 다 직업을 잃어요? 그러진 않죠. 보통 왕조가 바뀌어도 신하는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 자, 그래서 이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가면서 신하들이 많이 넘어갔는데 이 백의와 숙제는요, 주나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은나라의 신하이지 주나라의 신하가 될 순 없다. 그래서 나는 주나라가 주는 월급을 받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수양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옛날 중국 고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봐봐. 이 유교 사회에서 은나라의 백의와 숙제라고 하는 사람은요, 욕먹을 만한 사람이야?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야? 유교 사회 안에서 그죠. 욕먹을 칭찬받을 사람이야? 예. 왜? 충성심. 그렇지, 끝까지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일편단심. 그게 이 충이라고 하는 정신이 유교 사상에서 사대부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자, 그래서 원래 백이랑 숙제는요, 이제 칭찬받아 마땅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롤모델이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양산 바라보며 이 백이랑 숙제를 원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탄한다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줄여 죽을진들, 그러니까 굶주려 죽을지언정. 채미는 나물 캐는 거거든. 채미도 고사리도 캐 먹어서야 되겠는가라고 해서 서리법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고사리나 캐 먹어서야 되겠는가라고 했으니까 고사리 캐 먹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화자는. 야,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고사리는 뭐하러 캐 먹냐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비록 푸성귀인들, 풀떼기인들 그거 누구 땅에 난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건, 이 누구 땅이라고 하는 게 이미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왕조가 넘어갔기 때문에 주나라 안에 있는 주나라 안에 있는 수양산, 그리고 그 주나라의 수양산에 있는 주나라 고사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주나라 땅에서 난 거라는 거야. 야, 비록 푸성귀인들 그거 누구 땅에 난 것이냐? 그거 주나라 땅에 난 거 아니야?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나였으면 캐먹지도 않고 굶어 죽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네 뭐하러 가가지고 고사리나 캐먹냐? 나였으면 안 먹고 그냥 죽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자면 지금 이 성산문은 세조가 주는 월급은 받는다 안 받는다? 죽어도 안 받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요 백의와 숙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칭찬받아 마땅할 사람인데 이 시에선 뭐 하고 있어? 그들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표현상의 특징, 표현상의 효과는 뭔데요? 화자의 절개를 훨씬 더 높게 강조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 채미랑 누구 땅,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거야. 채미는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고사리를 캐먹는 거야. 또는 뭐도 될 수 있어? 수양대군의 월급을 받는다. 녹봉은 월급이죠. 월급을 받는다. 자, 다음 누구 땅에 난 것이냐라고 하면 이 누구 땅도 주나라 땅이라고도 1차원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수양대군의 품안 또는 수양대군의 나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세조,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 자, 다음 만흥입니다. 만흥. 혹시 내가 지난번에 윤선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 없어요? 자, 그러면 요 윤선도 동그라미 쳐가지고 필기 좀 합시다. 1번, 2번.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냥 만나게 되는 모든 뭐 수능 특강이든 뭐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선도 하면 두 개만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 자연조화. 두 번째, 유배입니다.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이 조선사회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갑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냥 초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그때는 왜 집안 맞는 사람들이랑 결혼을 할 테니 10대 때 결혼할 거고 10대 때 아내를 맞았는데 이 아내 집안도 어마어마하게 부자 집안이야.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심지어 뭐도 있냐면요, 10대 때 과거까지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앤리치에 스마트까지 다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람이 과거에 합격했으니 관직에 올라가지고 첫 출근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금수저 말고 흙수저라고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흙수저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과거 합격해가지고 내가 관직에 올랐어. 그래서 나 첫 출근하는 날이야. 관직에 올라서 첫 출근 딱 했어요. 조정이 출근했어.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흙수저면 뭐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맞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사회생활부터 해야지. 이제 조정 한번 쫙 스캔해 본 다음에 뭐 찾아야 돼? 제일 힘센 사람 찾아야지. 맞죠? 그래서 뭐야? 거기 라인 타야죠. 맞죠? 자, 그래서 윤선도는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수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뜻을 좀 펼치고 싶으면 일단 내 세력부터 키워야 돼요. 그래서 조정에 들어가면 힘센 사람 찾아가지고 그 라인도 타고, 또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라인이 정해져 있는 사람도 있어. 왜? 우리 아빠가 벌써 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라인끼리 서로 굳어져가지고 정치했던 게 바로 뭐야? 분당 정치잖아.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고, 노론소론 나눠서 싸우고. 그렇죠? 자, 윤선도는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라인 탈 필요 없이 조정에 첫 출근해가지고 이 조정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한번 봤다. 자, 이 봤더니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 권력자 이름이 이첨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 사람이 조선 역사의 희대의 간신배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꼬라지 보면 전부 다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국가 이익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윤선도가 보기에 그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윤선도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갓 출근했는데 상소문 붙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 못된 사람이라고 쫙 써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임금한테 보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시대로 따지면 뭐랑 똑같은 거야? 어제 갓 첫 출근한 구급 공무원이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만나주냐고요? 안 만나주지. 자, 그래서 이 상소문을 써가지고 보낸다고 쳐보세요. 그 상소문이 제대로 도착할까요? 한 번도 안 뜯어보고. 아니죠. 중간에 다 뜯어보겠죠. 자, 그래서 뜯어봤더니 지금 이 윤선도가 그 사람을 욕하는 내용으로만 종이에 막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누가 유배를 가느냐? 윤선도 본인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조정을 문란하게 하는 이제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제 임관돼가지고 왔는데, 막내로 들어왔는데 오자마자부터 자기 선배 이 찔러 바치는 그런 글이나 쓰고 있었으니, 그때 당시로 따지자면. 자, 그래서요, 이 윤선도가 유배와 관련된 글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관직 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요, 그 수십 년 기간의 역사 중에서 관직에 있었던 기간보다 유배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 정도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나게 죽일 잘못을 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쳐봐봐. 그러면 유배 가가지고 다시는 안 돌아오겠지. 근데 이런 거 상소문 썼다고 유배 보내고 이러니까 보내고 나서 한 달, 몇 달 있다가 다시 보내고 다시 오게.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말만 계속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완전히 이제 그 중앙정치에서 밀려나가지고, 일단 이 자기들끼리, 그때 세도 정치가 좀 심했을 때죠. 세도 정치, 세도 가문들이 세도 정치를 좀 시작하려고 하면 일단 뭐부터 시작하느냐? 윤선도 유배 먼저 보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 마음 편하니까.
그래서 유배 생활을 훨씬 더 길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러다가 유선도가 자기가 이제 나이를 다 먹고 나서 은퇴를 할 때가 됐어요. 관직 다 내다 던지고 이제 은퇴를 하려고 어디로 가냐면 저 남해 쪽에 지금도 있는데 능선도인가 하여튼 능머식이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어요. 그냥 배 타고 한 10분만 들어가면 갈 수 있는 섬인데 거기에 딱 이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그 지점에 정자 하나 딱 지어놓고 초가집 하나 딱 지어놓고 거기서 안 나옵니다. 그냥 거기서 유유자적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지었던 정자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 정자 보면 나도 실제로 가본 적은 없는데 이제 TV로 좀 많이 봤어요. 영상 보면 이 정자를 딱 들어가가지고 탁 앉으면 이 정자에서 보이는 이 프레임에 이 산맥의 능선이랑 바다랑 강이랑 한눈에 다 보인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딱 지어놓고 그냥 업으로 살아가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업으로 살아가는 삶을요, 우리가 보통 어부는 어부인데 가짜 어부이면서 동시에 할배야. 그래서 우리가 가짜 어부 할배라고 해서 가어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어옹으로서 살아가는 이제 삶의 모습이 지금 여기 이 만흥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흥이라고 할 때 이 만은요 가득 찰 만자고요. 흥은 말 그대로 신나는 거죠. 이 흥이 지금 가득 찼다는 거야. 어디에 와가지고 이 자연 속에 와가지고. 자, 그리고 요거는요 여러분들 연시조입니다. 연시조라서요 세 줄짜리 시조가 연속해서 계속 나와요. 이게 아마 5수인가 6수까지 있을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이거 전문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전문 다 들어가면 나한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요 나와 있는 부분만 보고, 자, 내용을 보자면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춰 먹은 후에 이 사람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했어. 보리밥 먹을 필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쌀밥 먹어도 되는데 보리밥 먹어요. 왜 그런데? 일부러 소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기 반찬도 없이. 자,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논이노라. 바위 끝에 물가에 가가지고 실컷 논대요.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자, 여남은 일이라고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바깥의 일을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뭔데? 이 자연 속에 들어와서 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바깥의 일은 뭐겠어? 속세의 일이겠지. 자, 그래서 그남은 여남은 일이라고 하면 이 속세의 일을 말합니다.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라고 했으니까 부럽다 안 부럽다? 안 부럽다. 자, 여기가 제일 좋으니까. 자, 그래서 안빈납도 안분지족의 정신이 좀 드러나죠. 자, 다음 3수. 잔 들고 술잔 들고 혼자 앉아서 저 먼 산을 바라봤더니 그리워하던 님이 오는 반가움이 이러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저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이 감정이 마치 뭐 같다는 거야? 그리워하던 님이 오는 반가움 같다는 거야. 그 정도로 반갑다는 거죠. 좋다는 거야, 저 산이.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하노라. 자, 이 좋다는 게 지금 쟤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한다는 거거든. 나랑 쟤가 서로 지금 마음이 통해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웃음도 서로 짓지 않는데 서로가 이렇게 좋다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나는 당연히 사람인데 혼자 있으니까 말도 안 하고 웃음도 안 지어. 산도 말도 안 하고 웃음도 안 짓지. 자, 근데 서로가 마음이 통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 무라일체, 저 대상물과 내가 한 몸이다. 서로 하나다. 무라일체의 경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산을 마주보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반가운 거야. 자, 다음 요거는 사설시조입니다. 자, 사설시조의 특징 뭐가 된다? 형태가 좀 변형됩니다. 형태가 파괴되죠. 자, 이 평시조의 일반적인 형태가 파괴됩니다.
대체로 어떤 식으로 많이 파괴되느냐? 중장의 길이가 무제한으로 길어집니다. 자, 볼게요. 님이 오마 학원을 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이거 혹시 읽어봤니? 학교에서? 안 했어? 자, 님이 오신다고 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로 가액하고라고 하면 뭐냐면 이게 이수로 가액하고는 손으로 이마 짚고 이 말이거든. 자, 손으로 이마 짚고 오는가 가는가 오는 건가 가는 건가 저기 건너산을 바라봤더니 검었기도 하고 허옇기도 한 뭔가가 저기에 서 있거늘. 저것이 님이로다. 본 거야 지금. 내가 봐보세요. 님이 온다고 해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었다는 점에서 지금 님과의 재회를 뭐 하고 있는가? 매우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님과의 재회를 매우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문 나가서 님을 다시 보기를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멀리 봤더니 시꺼멓고 허연 뭔가가 보여서 저거 님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버섯 품에 품고 신버섯 손에 쥐고 곤비nim비 천방지방 천방. 자, 요런 것들 전부 음성상징어입니다. 이면서 동시에 얘네는요 전부 의태어입니다.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왜 구분하느냐? 밑에 의성어도 나오거든요. 진데 마른데 질척거리는데 마른데 굴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워렁충창. 이게 이제 의성어죠. 의성어도 음성상징어입니다. 자, 워렁충창 건너가서 정이 담긴 말을 하려 하고 견눈을 흘낏 봤더니 상년은 작년이야. 작년 7월 14날 갈가벗긴 껍질을 벗긴 주추리 3대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삼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거든요. 우리가 삼배 옷도 만들잖아. 이 삼이라고 하는 식물이 약간 갈대 비슷해서 아주 얇게 엄청 키 크게 자랍니다. 사람 키만하게. 주추리 3대, 갈가서 벗긴 주추리 3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저기에 있는 검어햇들이 님인 줄 알고 가봤더니 간 것도 그냥 간 거 아니야.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우당탕탕 뛰어가서 봤더니 님이 아니라 사실은 뭐야? 내가 갈가 벗겨놨던 이 주추리 3대였던 거야. 살뜰히도. 나를 속였다. 자, 주추리 3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실제로 저 3대가 나를 속일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내가 속은 거거든. 근데 내가 속은 건데 지금 제가 날 속였다고 얘기하잖아. 이런 표현 뭐라고 합니까? 주객전도의 표현이다.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 주객전도의 표현이다. 모처럼 마침 밤일지망정 행여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야. 뭘 하게 되었어? 착각한 거야. 뻘쭘하죠. 멋쩍습니다. 자, 다음 요 마지막 요 두 줄 요 부분에서 이 시조에 무엇이 드러난다? 해학성이 드러납니다. 우스꽝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다음 버선도서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얘네 쭉 표시해서요. 잘 보세요. 버선도서 품에 품고 신도서서 손에 쥐고 님비곰비 곰비님비 님비곰비 지방천방 천방 천방지방 지방천방 달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없는 일이야? 달려가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원래는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무당탕탕탕탕 그냥 달려가면 되잖아. 근데 얘가 과장법입니다. 왜 과장법일까요? 일단 요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 화자는 남성이야 여성이야? 여성이야. 여성 화자야.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었다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여성 화자가 신이랑 신발을 이렇게 쥐고 무당탕탕탕탕탕탕 뛰어간다고? 조선시대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미친 여자야. 맞죠? 자, 그래서 여성은 항상 조신하게 뭐 이렇게 있는 존재인데. 자,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뛰어나갔다기보다는 어떤 표현인 거야?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과장법에 해당합니다. 행동 자체를 되게 과장되게 묘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시조 3편 다 끝났고요. 자, 다음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거 안 할 것 같긴 한데 진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요거 꽃이 피어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것도요 지금 뭘로 되어 있냐면 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에도 시조 쓴다고 했잖아. 실제로 시조를 쓰고 책까지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조라고 하는 문학이 고려 초기부터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우리 한국 문학의 어떤 되게 근본인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대 시조입니다. 한번 볼게요. 꽃이 피네. 한입 한입. 한 하늘이 열리고 있네. 몇 음보? 4음보다. 그치? 자, 그래서 꽃이 피어나는 걸 가지고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늘이 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게 뭐야? 밑에 적혀 있는데 세계의 시작. 어떤 세상이 열리는 거야. 꽃이 열린다는 거, 꽃이 피어난다는 거. 마침내 남은 한 잎이 마지막 떨고 있는 고비. 마침내 남은 한 잎이라고 하는 게 이제 꽃이 한 잎, 한 잎, 한 잎, 한 잎 이렇게 피어나는데 이제 뭐만 남은 거야? 얘 하나만 피어나면 되는 거야. 마지막 남은 한 잎. 떨고 있답니다. 고비야, 고비. 마지막. 바람도 햇볕도 숨을 죽이네. 나도 가만 눈을 감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꽃이 피어나는데 그 꽃이 피어나는 그 생명에 대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경이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 때문에 바람도 햇볕도 자연물인데 얘네들도 숨을 죽이고요. 나도 뭐 한다? 눈을 감으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 이 꽃잎의 어떤 개화, 그러니까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뭐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넘어가고요. 자, 오늘 메인 이벤트 송미이고. 자, 이거 설명만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하고 나서 본문을 조금 읽다 볼게요. 자, 우리 이 송강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3개의 유명한 가사 문학이 있습니다. 아, 참 미안합니다. 요게 이 가사 갈래거든요. 요거부터 표시. 요거 시조랑 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많이 만나는 작품은 거의 대부분 시조가 아니라 가사 작품입니다. 가사. 자, 그래서 이 가사라고 하는 건 대체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대체로 길이에 제약이
작가가 또는 화자가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정서를 끝까지 전달할 때까지 그냥 줄줄줄줄줄줄 길게 쓰는 거야. 대신에 가사문학 중에서 마지막 종장은 글자 수로 따졌을 때 3, 5, 3, 4 또는 3, 5, 4, 4조 또는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문학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정격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격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거야. 맨 마지막 줄만. 종장이면 맨 마지막 줄이죠. 마지막 문장. 맨 마지막 문장은 그래도 3533, 3544 또는 이 종장의 첫 음부 3음절로 고정되어 있는 마치 시조 비슷한 거죠. 시조도 맨 마지막 종장은요 3544, 3534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가서가 아니고 정격가사라고 하고요. 반대로 그런 것들이 지켜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변격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대부분의 가사 작품은 정격가사야.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 올라가 봅시다. 자, 정철의 대표적인 작품 뭐 있냐? 일단 첫 번째 관동별곡, 첫 번째 삼이인곡, 두 번째 삼이인곡, 세 번째 송미인곡.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세 개 중에 보통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는 고등학교 때 배우고 이제 수능을 치러 가죠. 근데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옛날에 하도 학교에서 내신에서 많이 다뤄가지고 나도 아직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관동별곡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아직도 기억할 겁니다. 이 대한민국 고등학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쓸데없이 우리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가사문학 중에 교과서에 요즘 잘 안 실리는 문학들은 대부분 한자어가 좀 되게 많이 쓰여 있는 거거든. 그런 애들은 좀 잘 안 실려요. 요즘에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이 우리말 사용이 되게 두드러지는 그런 작품들이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철은요 특히나 이제 삼이인곡, 송미인곡 중에서 송미인곡이 우리말 사용이 좀 두드러지고요. 이 송미인곡은요 삼이인곡의 속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속편이야. 관동별곡은 무슨 내용이냐면 관동 지역의 관찰사로 본인이 나서면서 관동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될 거 아니야. 금강산도 건너고 뭐도 하고 그 모든 여정들을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게 관동별곡입니다. 자, 다음 삼이인곡과 송미인곡은 뭐냐면요. 이런 벼슬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말년 때쯤에 자기는 여전히 임금을 돕고 싶고 임금 옆에 있고 싶고 이 정치를 하고 싶은데 당시에 이제 이 주류 정치인, 젊은 정치인들이 밀려가지고 뒷방 늙은이 신세를 받아요. 그래서 그 뒷방 늙은이 신세를 받다가 이제 더 이상 나는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은퇴 선언을 하고 시골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자기가 은퇴했고 임금이 한 번도 쫓아낸 적은 없어요. 선조 임금인데 선조가 한 번도 쫓아낸 적은 없거든. 그런데 자기 혼자 시골에 가가지고 무슨 생각하냐면 마치 유배온 사람 같은 어떤 심정으로 노래를 합니다. 왜? 자기를 조정했을 때 아무도 안 쳐다봐줬거든. 그러니까 마치 자기 발로 떠나오긴 했지만 유배온 사람의 심정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삼이인곡과 송미인곡은요 삼이인곡이 미인을 사모하는 노래다 이 말이야. 미인은 아름다운 사람이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미인이 바로 뭔데? 임금이야, 임금. 자,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신, 연주, 지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충신은 충성스러운 신하죠. 연주는 주인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신하 입장에서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 임금밖에 없죠. 자,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는 노래다라고 해서 충신 연주지사라고 하고요. 이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은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성 화자의 등장. 화자를 여성으로 등장시킵니다. 그러면 멀쩡한 글을 쓰는데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성 화자를 등장시킨 그 이유, 무엇의 효과를 보려고 그렇게 한 걸까요? 임금에 대한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내기 위함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적강화소 또는 적강 모티프라고 하는데, 이게 이원론적 세계, 관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죠. 적강이 뭐야, 여러분들? 아는 사람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유배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강 모티프가 있다는 건 세상을 어떻게 본다? 두 개로 본다는 거야. 이원 어떻게? 여기 땅이야. 그러면 뭐야? 하늘이 있죠. 하늘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야? 옥황. 옥황상제. 그 보필하는 사람 누구 있어? 선녀, 신선들. 자, 그런데 우리가 고전소설 보면 많이 나오죠. 꼭 선녀랑 신선이랑 뭐 해요? 거기서 하지 말란 짓 해가지고 벌 받아요. 벌로 어떻게 내려옵니까? 이 지상으로 내려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천상계라고 하고 여기를 지상계라고 하는데, 자, 천상계에 위치해 있는 어떤 존재가 지상계로 내려오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적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적이 무슨 말인데? 유배라는 뜻입니다. 강은 내려오다, 뭐 내려가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이 유배를 뜻하는 적이라는 한자 생각보다 적이라는 단어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좀 알아두세요. 그 저기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와요. 적객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적객이라고 하면 객은 손님 객자, 나그네 객자거든. 그래서 유배 온 나그네라고 해서 적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적강 모티프가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원론적 세계관. 자, 그래서 이 천상계의 공간은 천상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임금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지상계와 관련되어 있는 공간은 전부 뭐야? 화자가 있는 공간인 거야. 유배온, 그러니까 실제 유배한 건 아니지만 유배온 심정으로 있는, 아마 전라도 어딘가 그쪽으로 내려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공통이야, 변신 모티프. 차라리 내가 죽어서 뭐가 돼가지고 뭘 하겠다, 죽어서 뭐로 변하겠다, 죽어서 뭐로 태어나겠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전부 이제 변신 모티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은요,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거, 적강 모티프, 그 다음에 변신 모티프가 들어가 있는 게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